안녕하십니까. 저는 22기 때부터 CS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외국계 영업사원의 삶인데, 저는 지금 불타는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B사의 자회사에서 소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소재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원료, 자동차를 만드는데 차체 바깥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기술로 해서 카본 파이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이제 경량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소재를 저는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해주세요. 예. 첫 번째, 외국계 회사에 대한 조그만 그 정보라도 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이 자리를 좀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장점이 있는지를 아셔야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이 영업사원을 하면서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외국계 회사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외국계 회사의 그 대표가 외국인이면은 외국계 회사입니다. 근데 이 외국계 회사를 왜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시다시피 외국계 저는 독일계를 다니지만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와서 한국 업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해서 그 영업을 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회사 이제 전체 매출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국계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회사 사무실 안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간혹가나 이제 정말 윗분들, 지사장급 아니면 이사님들, 그분들 중에 이제 한두 분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 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면 굳이 외국 사람들 본사에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자체는 이제 좀 오해니까 그런 거는 너무 크게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계 회사를 간다고 하셨을 때. 그 다음에 그 외국계 회사 취업 시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CGS 내에 이제 대학생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조그마한 정보를 제가 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외국계 회사 다니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언어겠죠. 근데 그 언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원어민만큼 잘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저희가 10년, 20년 이렇게 살지 않는 이상은 원어민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사랑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감이나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성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랑 점심을 먹거나 그 다음에 저녁을 먹거나 이제 술자리를 가거나 이런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식사 자리를 가도 아시죠? 딱 10분이면 돼요. 일 얘기는 딱 10분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거 해주면 우리 이거 해줄게요. 이게 10분이면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 구워주고 밥 드세요 이러고 이게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또 만날 수 있게 해줄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시사든 경제든 스포츠든 이 사람이 좀 관심 있을 만한 거에 대해서 이제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 사람이 관심이 갖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잡다한 지식이나 이런 거 좀 많기는 많아야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내성적인 분들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성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윗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좀 한국 기업 문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윗분들이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처음 신입사원분들이나 대리급만 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좀 달라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지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저는 이게 이래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라는 어느 정도 주장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랑 미팅을 했을 때도 이 커스터머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그냥 막말로 그냥 필요 없는 영업사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고객이 저보다는 이제 저의 물건을 써주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팅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구매를 하시는 지현성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이쪽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시면 이쪽 직업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영업을 하면은 그 B2B가 있고요. 그 다음에 B2C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형적인 B2B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딱 2시간, 3시간 있다가 계속 나와요. 그 영업사원이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서류 작업만 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적당히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일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평택 가고 화요일 날 이제 구미 내려가서 그냥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은 무조건 아침에 주간 업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뭐 경기도 지방을 이렇게 경기도 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쪽이면 저는 이제 구미 아니면 울산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한 군데만 가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가면은 울산에 있는 커스터머 만나고 대구에 있는 커스터머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그렇게 지방을 돌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힘들어요. 이 일이 되게 힘든 게 분명히 커스터머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식사 같은 것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면 1시, 2시까지도 술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맞춰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저는 얻을 걸 얻어야죠. 그걸 하면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를 들어가면 이거는 중요하다 싶으면은 새벽 2시든 3시든 본사에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3시든 4시에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또 다른 커스터머 업체에 방문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하시려면 좀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네, 눌러주세요. 그 장점 첫 번째는요, 해외 출장이 좀 잦죠. 저는 독일계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유럽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일리지 쌓이겠죠. 나중에 이제 마일리지 쌓이면 이거 가지고 뭐 이거는 다 개인 거니까 그냥 놀러 가시면 돼요.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놀러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실 거고. 예, 눌러주세요. 이게 완전 능력제예요. 예, 처음에 이제 생각을 그냥 제가 단순 구분만 지어드리면 중견기업하고 대기업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근데 자기 능력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까지 올라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보고 아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능력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장이라고 차장이라고 그래서 저보다 일 많이 하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장이나 차장이어도 과장이 일을 잘하면 차장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체계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거를 보상해주는 방법은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이제 많이 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부심인데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한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사람이 안 맞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싫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이거를 좀 폄하한다 이러는 거는 제가 좀
프라이드에 좀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제가 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어날,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세뇌당한 게 있어요. 저희 윗분들한테 약간 좀 세뇌당한 게 있기는 한데,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거는 뭐 다른 그 직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회사가 이제 계속 꾸준히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최전방에서 뛰는 사람들은 영업사원이거든요. 그 영업사원들이 수주를 못 받아오면 이 회사는 어차피 도태되고 밑에 이제 그 생산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사랑 얘기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커스터머 쪽에서 이걸 한 달 만에 해서 갖다 달라. 근데 이게 금액이 100억, 200억짜리야. 근데 저희 본사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은 야, 100억짜리 200억짜리인데 니들이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럼 나 이거 위에 보고한다. 그럼 전 진짜 저희 본사 CEO나 저희 지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CEO한테 그냥 메일 날려요. 얘 안 한댄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거 매출 어딜 가도 나는 잘못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하라고. 그럼 해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도 영업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음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이런 거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일을 20년 이상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지사장님이나 저희 이사님들이 저 술을 먹으면 맨날 이 얘기를 하세요. 맨 밑에가 이제 오더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오더를 따는 사람이 있고 오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는 그만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오더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거밖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가서 해도 돼요. 누가 가서 해도 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더를 따는 사람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한 업체를 독점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쉐어를 가져가야 돼요. 5개 업체, 오늘 혹은 6개 업체에서 그거의 총 포션은 100%인데 거기에서 포션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뛰겠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오더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사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출한 그 이력이나 그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분야를 제가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매출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죠. 원래 없던 거를 회사의 이익 창출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 싫어할까요? 사업하시는 분이? 안 그래요, 태영 씨? 맞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오더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 통장을 이렇게 채워줘요. 그러면 이 사람 써야죠. 돈이 아무리 들어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진짜 너무 힘든 그 여정이겠죠. 지금 제가 이거를 해놓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정말 최근인데 저희 지사님이 싹 부르시더라고요. 저만. 그래갖고 오랜만에 술이나 둘이 한잔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건데, 외국 회사들은 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윗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내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님 불러갖고 그래, 술 한잔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에 너 원래 잘하는데, 너 잘하는데 자신감 있는 것도 좋다. 근데 요즘에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제가 작년에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1년을.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보셨던 그 일정 있으시죠? 저는 집에 들어갔던 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계속 출장 나느냐고. 제가 작년 1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만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만한 보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연도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저도 모르게 좀 자만심이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부르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좀 더 빨리 올라갈 텐데 왜 요즘에 이제 그게 안 보이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사를 만난 거죠. 그런 거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저희 회장님이 안 계시는데 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게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목표를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한다. 저는 그거를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사실. 저는 딱 목표를, 잠시만요. 목표를 세워놨어요, 정확하게. 오더열 줍는 건 딱 내년까지예요. 그리고 오더열 따는 거는 7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더열 만드는 건 8년 안에 끝내고 그 위는 이사겠죠? 저는 그 디렉션을 가지고 이제 좀 달려갈 생각이에요. 그거를 다시 텐션을 좀 얻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목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정말 단순하게 운, 이런 거 그냥 진짜 로또 맞아갖고 나 진짜 빌딩 하나 세웠고 뭐 이렇게 살겠다. 이거 말고요. 그리고 뭐 5년 안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